한민족 하늘의 청자 여러분, 지구촌 한민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배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한중일 동북아 세 나라를 AI 인공지능은 잘 구분해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로체스터대 연구팀이 동북아 세 나라 사람 얼굴 자료 수만 건을 분석한 결과 사람이 구분해내는 정확도의 2배 가까운 수치인 75%의 정확도로 국적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AI 가수, AI 아나운서, AI 화가와 소설가는 이미 등장했고 인공지능에 집중하는 사람이 늘면서 인터넷 검색 시대도 끝나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맞춰 오는 2025년 제주도에서 전 세계 미래학자와 각국 미래 싱크탱크 수장이 모이는 세계 미래대회를 엽니다. 한민족 하늘의 일에 초대석 오늘은 전 세계인이 관심은 두고 있지만 정확히 설명하기는 힘들어하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초대 손님 만나보지요. 부하와 개코가 함께 불러줍니다. Who are you? My heart is running to you. Every second getting close to you. My heart is running to you. It's getting close to you, babe. 첫눈에 느낌이 왔단 말야. 기다려온 type of boy. 뭔가 그려놓은 듯한 외모 말투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꼬인 듯한 거리 날 어지럽혀. 그대가 한 걸음 다가오면 왠지 불안해졌나. 너무 빠른 선택은 아닌 걸까. 내가 물러나면 왠지 널 놓칠 것만 같은데 어쩌나 널 잡아야 하나. Who are you stranger can't stop thinking of you. 잡힐 듯 사라지는 모래같이 항상 그래. People say that love is all the same. 뜻거라 너다도 없는 너. Who are you? My heart is running to you. Every second getting close to you. So please don't run away. Take my hand, oh oh. My heart is running to you. Every second getting close to you. So please don't run away. Take my hand. Ay, 넌 나의 빛, 사랑의 빛깔은 prism. 비오는 마음에 무지개를 띄웠지. You're my reason to live. 계속 당기는 중 밀기는 싫어. 어설픈 장난하기 싫어. 전화벨 울리면 안 뛰어. 택배가 도착한 듯이. 한 걸음 곁에 간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많은 길을 헤매고 돌아 뛰어간 거야. 사랑은 야생화처럼 사막의 모래알 사이 겨우 피어난 거야. 난 지금 진지해 살아가는 게 조금 바쁜 것뿐. 그러니까 머무리 방인 보듯 너무 거부하지만 나는 너뿐 babe. 그대가 한 걸음 다가오면 왠지 불안해졌나. 너무 빠른 선택은 아닌 걸까. 내가 물러나면 왠지 너 놓칠 것만 같은데 어쩌나 널 잡아야 하나. Who are you stranger can't stop thinking of you. 잡힐 듯 사라지는 모래같이 항상 그래. People say that love is all the
할 수 없어 머릿속 가득한 너 때문에 Who are you? KBS 한민족 방송의 한민족 하늘의 이디어 초대석 오늘 초대 손님 소개드립니다. 오늘은 2025 세계 미래대회를 준비하는 국제미래학회 안종배 회장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거 헷갈리겠어요. 안종배, 원종배. 예. 그래요. 세계 미래대회 어떤 대회입니까? 예, 세계 미래대회는 뭐 세계 미래 지식의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전 세계의 유명한 그 세계 미래 학자들 네. 그리고 그 각 나라별로 그 미래 연구기관의 수장들 예. 그리고 세계 유수 대학의 이제 총장님들 예. 그리고 또 차세대 미래 리더분들이 예. 함께 모여서 그 미래의 연구에 대한 어떤 지식 결과를 또 발표를 하고 네. 또 우리 인류와 또 지구의 지속 가능을 위한 주요한 미래 아젠다에 대해서 서로 방향을 논의해서 우리 인류와 지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크게는 뭐 이렇게 한 12개 정도 아젠다를 가지고 예. 이제 협의를 해서 그 아젠다를 또 방향을 정해서 발표도 하면서 결국 이제 미래 지식을 서로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자연스럽게 우리 세계가 가야 할 미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또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잡아가는 그런 세계 미래 지식 축제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또 새로운 어떤 그 첨단 기술이나 또 새로운 그 형태의 뭐 미래 예술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시연도 하면서 하나의 축제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세계 미래 대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열게 될 세계 미래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이제 결국은 이제 세계의 어떤 미래 지식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미래의 어떤 세상의 어떤 변화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예. 전 세계는 미래 변화가 어떻게 하는지 또 미래에 대한 지식 또 미래 예측에 대한 그 기대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욕구가 점점 강하게 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 좀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가 결국은 세계를 리드하는 예. 그런 국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전 세계 미래의 어떤 지식의 허브가 되고 또 미래 방향을 세팅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미래의 리드 국가로서 부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스위스의 조그마한 도시인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예. 하시잖아요. 예. 다보스가 어떻게 보면 그 다음 해에 어떤 그 경제에 관련한 부분을 가지고 전 세계가 모여서 논의하고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전 세계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같이 나누고 또 미래 방향을 세팅하고 또 미래 지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보스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제미래학회는 어떤 학회입니까? 국제미래학회는 이제 2007년에 그 국내외 전 세계 미래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100여 분이 모여가지고 예. 2007년에 한국에서 본부를 두고 설립된 그 미래학회인데요. 여기는 현재 한 500분의 국내외 석학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미래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로 약 한 80개 영역별로 예. 그 자신의 어떤 분야에서 자신의 분야가 어떻게 미래가 바뀌는지 예를 들어서 언론도 마찬가지죠. 언론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예. 그런 저널리즘의 미래에 대한 연구한 분들도 있고 거의 뭐 80개 영역이니까 거의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이 미래에 관심이 있는 그런 석학분들이 함께 모여서 네. 미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미래, 인공지능, AI 눈 뜨면 이 새 소식이 많아서 예. 적지 않은 사람이 부담감을 좀 느끼는 것 같은데 또 대한민국 인공지능 메타포럼 공동회장이시기도 하지요? 예. 오늘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인공지능이 뭡니까? 인공지능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두뇌처럼 작동하는 예. 인공으로 만들어진 두뇌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우리가 두뇌가 있기 때문에 예. 생각도 하고 또 창작도 하고 또 감성도 느끼고 뭐 이런 종합적인 것을 두뇌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이 두뇌를 그 일종의 알고리즘이라 그래서 예. 그 컴퓨터의 알고리즘으로 담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인공적으로 우리의 두뇌를 그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칩에 담아서 그것을 이제 작동시키면은 사람만큼 똑똑해지기도 하고 또 사람처럼 창작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두뇌 시스템이다.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 중인 인공지능 분야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의 모든 부분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오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스마트폰 없는 분이 없잖아요. 예. 스마트폰에 이미 인공지능이 100% 거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비서가 나오기도 하고 네. 또 우리가 어떤 작동을 할 때 인공지능이 작동하면서 굉장히 쉽게 또 원하는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도와주는 그 안에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자동차가 들어가면서 예. 그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고 예. 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을 알려주면은 본인이 알아서 찾아가기도 하고 예. TV도 마찬가지입니다. TV도 이미 인공지능이 다 탑재가 돼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스마트 TV를 사면은 음성으로도 이렇게 뭐 찾아줘 하면은 바로 찾아주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기술들이 거의 모든 곳에 탑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몸풀기 느낌으로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30년 전부터 이렇게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SNS까지 이렇게 많이 이제 변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적응하기가 너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젠 메타버스에 인공지능까지 등장하다 보니까 좀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 후반이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를 받아들여야 될지가 조금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뭐 요즘에 인공지능 사회가 되면은 이제 일자리를 많이 대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설 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럼 저희는 어떤 일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글로벌 검색 업체가 내놓은 인공지능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챗 GPT라든가 빙 이 지능이 사실 어느 정도인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사람보다 얼마나 머리가 좋을지 궁금합니다. 챗GPT에다가 회사 이름하고 제 이름을 했더니 뭐 회사의 대표로서 최고의 뭐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럴싸하게 잘못된 정보를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검증이 필요한데 맞는지 틀리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또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인공지능이 필요할까요? 2016년에 바둑 인공지능인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의 대결이 큰 화제였잖아요. 근데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송혜교가 바둑 대국 두는 것처럼 아직은 인간들끼리 바둑 두는 게 대세인데 인공지능 기술이 과연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예.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한꺼번에 쭉 소개해드렸는데 짤막짤막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퇴를 앞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메타버스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 지난주에 저희들이 인공지능 챗 GPT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93세 할머니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 챗GPT 같은 이런 인공지능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인터넷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인공지능 특히 챗GPT 같은 쉬운 인공지능은 누구나 다 사용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결국 이제 일자리는 챗GPT와 같은 이런 새로운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대체되고 있는 대체가 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또 뭐 누구나 다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내가 인터넷을 못해서 쫓겨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처럼 간단한 어떤 이런 내용들을 좀 배워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또 있으니까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창의성이나 또 감성, 인성, 또 영성 이런 것들은 계속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 사람보다 얼마나 머리가 좋을까요? 이미 챗GPT가 2022년 12월 1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세상에 출시가 됐는데 그때 이미 IQ 테스트를 했더니 147이 나왔어요. 오휴. 그러니까 이미 뭐 우리 인간 연만한 수제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2023년 3월 15일에 GPT-4가 나왔을 때는 거의 뭐 한 180 정도
육박할 것으로 봅니다. 예, 체크는 안 했지만은. 예. 근데 앞으로 더욱더 똑똑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한 똑똑한 것만 따지면은 오히려 더 굉장히 똑똑해지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사람의 경우는 똑똑한 것 외에 이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복합적인 전인적인 능력들을 겸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봐야겠죠. 예. 네 번째는 인공지능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또 다른 인공지능이 필요합니까?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근론에는 이런 인공지능도 이미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검증도 하면서 또 그대로 이제 인공지능에서 보고서 같은 걸 그대로 썼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검증하는 또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가 또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100% 대체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부분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활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인공지능을 부릴 줄 아는 컨트롤할 줄 알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우리 인공지능으로서 할 수 없는 오히려 인간의 어떤 그 인간다움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성, 인성, 영성 이런 어떤 통찰력, 전인적인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역량을 또 강화시키면은 그 이후의 시대에도 인공지능을 컨트롤하면서 또 우리는 인간다움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간단한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국제미래학회 안정배 회장과의 알아보는 인공지능 이야기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게리와 정인이 함께 불러줍니다. 사람 냄새. 정인, 게리, 사람 냄새. 이마가 훤히 보이게 들어묶은 머리카락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 매끈한 다리를 감싼 바지 끝단 아래로 가벼운 운동화 모든 게 심플하지만 아름다움이 풍겨와 또 어딜 가든 예의 바른 행동과 미소와 말투 내 거친 생각마저 상냥하게 만들어놓은 마치 내 심장 위에 타투 숨통이 막히도록 차있어 내 가슴 가득 우리 함께 밤을 보낸 다음 이불 끝자락에 남은 너의 향기에 난 취해 잠을 자 새하얀 너의 살을 부드러운 뺨을 마음껏 품은 다음 밤새도록 괴롭히고파 돈보단 자기 삶을 즐기며 살 줄 아는 평범치 않은 아름다운 매력의 소유자 사람 냄새가 나 이 복잡한 세상 너 마치 때타지 않은 자연산 사람 냄새가 나서 네가 너무 좋아져 어설픈 외모가 왠지 더 끌려나 우물쭈물하다가 너를 놓칠까봐 난 미칠 것만 같아 진흙탕을 달리는 마차처럼 막 살아 왠지 거칠어 보이지만 막상 뜯어보면 상처 많은 남자 공장 굴뚝의 연기처럼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지 혼자 땀내나게 일에 쌀과 돈은 넘쳐났지만 함께 나누고픈 사랑을 못 찾았지 난 하지만 넌 좀 달라 마치 LP처럼 사람 손을 그리워할 줄 아는 여자 힘든 하루하루 나는 너를 알고 난 후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힘든 하루하루 나는 너를 알고 난 후 모든 것이 다 숨을 쉬며 살아가 사람 냄새가 나서 네가 너무 좋아져 어설픈 외모가 왠지 더 끌려나 우물쭈물하다가 너를 놓칠까봐 난 미칠 것만 같아 보여지듯이 바람이 바람답게 느껴지듯이 있는 그대로의 네 모습 꾸며지지 않은 네 모습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어 사람 냄새가 나서 네가 너무 좋아져 어설픈 외모가 왠지 더 끌려나 우물쭈물하다가 너를 놓칠까봐
안 회장님은 책도 많이 쓰셨죠? 예, 제가 한 30권 정도 썼는데, 최근에 한 5년 정도는 주로 이제 아무래도 세상의 어떤 미래가 인공지능과 또 이런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어떤 기술에 의해서 워낙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모든 기본에는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한 4권 정도가 인공지능과 챗GPT 관련한 그런 서적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 서점에 가봤더니 인공지능 챗GPT에 관한 책이 많은데 그중에 안 교수님 책이 가장 많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념 정리부터 좀 해보죠. 인공지능과 챗GPT 같은 겁니까? 우리가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 예전에도 인공지능은 40년대부터 있었는데 챗GPT가 2022년 12월 1일에 출시하기 전까지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용이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 두뇌 시스템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주로 이제 전문가들이 어떤 연구용으로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에 넣고 또 자동차에도 장착하고 전문가들이 그런 활동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쉽게 전문가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93세 할머니조차도 조금만 1시간만 배워도 누구나 쉽게 또 다양하게 그리고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챗GPT로 인해서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 연구용으로 있었다가 그 1995년에 그 윈도우에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그 인터넷 일종의 블라우저가 깔리기 시작하면서 누구나 그냥 클릭만 하면은 인터넷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인터넷 강풍이 이제 일어난 거랑 거의 같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전문가용이 아니고 이제는 챗GPT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이 간단한 배움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개막한 그런 차원의 인공지능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챗GPT 이후에 GPT-4라든가 새로운 개념이 계속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챗GPT는 변화의 서막에 불과한 겁니까? 그렇죠. 챗GPT가 이제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범용 인공지능 누구나 쉽게 전문가 수준의 그 비서를 나의 어떤 그 도우미로 둬서 다양한 활동을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 그런 기능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점점 똑똑해지는 겁니다. 챗GPT 자체가 GPT 3.5거든요. 그러니까 GPT 1이 2018년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으로 보면 뭐 거의 어린이 갓난애 수준이었다 보면은 GPT-2가 이제 2019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초등학생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는 거고, 그 GPT-3이 나왔는데 3이 한 청소년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2년 12월 1일에 GPT-3.5 그것을 이제 드디어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시작된 챗GPT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른 수준이 돼버린 거고, 그게 이제 또 발전하면서 3월 15일, 금년 3월 15일에 GPT-4가 나왔는데, GPT-4가 이제 되면서, 이게 이제 영역이 점점 확장되고, GPT-3.5만 해도 주로 우리가 텍스트로 물어보고, 이제 텍스트로 답을 해줬는데, 이제 GPT-4가 되면서부터는 텍스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물어보면 음성으로 답을 해주고 영상으로 답하면 영상을 분석해주고 이미지로 하면 이미지를 분석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 귀, 입, 목소리, 목 이런 것처럼 이제 거의 뭐 그런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챗GPT의 핵심 인공지능 기술은 뭡니까? 그 챗GPT라는 그 용어 자체에 실제 핵심 그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챗GPT의 일단 첫 번째 챗이잖아요. 챗이랑 서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핵심 기술은 채팅할 때 챗. 그렇죠. 챗. 대화하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기술이 뭐냐면 LMM이라고 그래서 그 초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언어를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말할 수 있게끔 알아들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챗이라는 그 안에 이제 이미 그런 네모 LLM이라고 하는 초고대 언어 모델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G라는 것이
제너레이트라고 제너레이터 예. 생성하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검색을 하면 이런 것은 생성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을 찾아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뭐 내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면 시도 만들어주고, 네네. 영상도 만들어주고, 예. 음성 어떤 보면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예. 보고서도 만들어주고, 예, 만들어주는 제너레이터 네. 그런 어떤 생성 AI 기술이 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P는 프리트레인드 스스로 학습한다는 겁니다. 오. 끊임없이 그게 이제 딥러닝 기술인 거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얘는 이미 예전에도 학습을 했고 지금도 학습하면서 예. 사전에 끊임없이 학습해 나가는 예. 그런 학습 기능, 예. 그 기술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T가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건데 예. 이것은 전체적인 문맥을 하게끔 만드는 기술입니다. 문맥을. 예. 그 예전에는 문맥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 단어만 이해하다 보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그런 답이 나왔는데 예. 이제는 문맥을 이해하고 앞뒤 전후 문장 전체 만약에 내가 1시간을 같이 이야기하면은 예. 1시간 전체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답을 해줄 수 있는 차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사람하고 대하듯이 예. 그런 기술이 들어가 버린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즘에 4라고 그러잖아요. 4. 예. 지금은 GPT-4니까 이 4라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 텍스트, 이제 이미지, 예. 동영상 예. 이 4개까지가 다 되는 소위 말하는 멀티모달 기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그런 멀티모달 기술이 들어가서 이제는 거의 뭐 사람과 같은 예. 정도의 예. 대화와 예. 이런 두뇌 시스템이 작동되는 예. 그런 시대가 금년 2023년에 예.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챗GPT 말고도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이제 또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그렇죠. 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챗GPT가 그런 새로운 어떤 인공지능 시대를 열었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쉽게 사람하고 대하듯이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시각과 음성과 또 청각과 예. 이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전문가 수준으로 예.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마치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예. 기술 역할을 하게 됐잖아요. 예. 이제 전문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많은 기업들이 구글도 그렇고 다 전문가용으로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어허. 다 그러다가 챗GPT가 모든 사람이 쉽게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제 되고 나니까 네. 구글도 그렇고 막 그냥 비상이 걸린 거죠. 예. 이제 전문가용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예.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쉽게 전문가 수준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받게끔 해줘야 되겠다. 네. 인공지능을. 예. 그러면서 지금 모든 패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이 익스플로러 이전에는 예.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여러 가지 툴을 통해 쓰고 있었지만은 네. 익스플로러가 나온 이후부터는 모든 이제 이 인공지능, 인터넷이 예.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예.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챗GPT가. 예. 그런 도화선을 만들고 그런 첫 출발을 이제 챗GPT가 했다. 그럼 지금 한 몇 종류 정도나 나왔다고 보세요? 아니 뭐 생성 AI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대표적인 것은 지금 구글에서 나오는 바드라는 이제 인공지능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챗GPT가 있고 그 챗GPT를 응용해서 만든 MS의 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이제 그것도 보면 가장 좀 이제 모든 걸 다 담는 그런 거지만은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담는 것도 있지만은 또 특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분야별로. 분야별로도 워낙 다양한 분야가 우리가 가능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 통역을 잘해주는, 또 어떤 거는 뭐 그림을 잘 그려주는, 또 그런 분야도 예전에 전문가들만 썼다가 이제는 이제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통역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시던데 그것도 다 이 AI가 기반이 된. 거의 뭐 인공지능으로. 그 실시간 뭐 통번역이 바로바로 되죠. 예. 아무튼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건 실생활에 얼마나 잘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그렇죠. 한번 뭐 예를 들어보면 인공지능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거는 뭐 너무나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제주도에 이제 주로 이 여름 방학, 겨울 방학에는 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생전복이 나오잖아요. 전복. 전복이 유명하니까. 전복을 사와서 보통 이제 지사람한테 제가 이제 뭘 좀 해달라 그러면은 뭐 뻔해요. 내 맨날 전복 그냥 밥에 넣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면은 그냥 구워주는 거.
그 외에 별로 아이디어가 없는데 예. 그래서 좀 색다르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내는 그거밖에 자기가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챗GPT 물어봤어요. 예. 생정보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좀 맛있게 할 수 있는 걸 알려달라 그랬더니 한 10가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전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생정복 사부샤부도 예. 해먹었고요. 어떻게 할 방법 요리 방법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방법을 다 알려주는군요. 종류에다가 방법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다 이렇게 하나하나 방법까지 알려주면 그러면 그 조리법대로 하면은 굉장히 맛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외식업계에 변화도 가져올 수가 있겠네요. 외식업체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많이 변화가 되죠. 그래서 최고의 어떤 레시피를 예. 자기들이 이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옛날에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근데 예. 지금은 최고의 인류 셰프의 어떤 레시피를 이제 입력을 해놨다가 사람이 원하면 그것을 3D 프린터로 인공지능으로 해서 프린트해주는 그런 어떤 그 AI 3D 프린팅 그 식당도 예. 이미 해외는 생겨가지고 거의 뭐 예약이 안 될 만큼 문성성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의식주니까 또 식생활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이제 의생활에 대해서 요즘 그 왜 코디네이터라고 하나요? 옷차림 같은 것들이 다 정해주는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이제 방송이나 또는 연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필요 없겠네요.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코디네이터가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우리 원종우 선생님 뵙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예. 그 물어보면은 이제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런 게 좋겠다. 알려줄 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복장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예전에 코디네이터만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코디네이터가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데코레이션을 해주고 여기다가 뭐 어떤 뭔가 좀 뭐 손승을 더 꾼다든지 뭔가 좀 그 창의성을 똑같은 코디라도 그 가미해서 분위기를 더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차원으로 이제 코디네이터가 그냥 옷만 선택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디자인적인 감각, 데코레이션 감각 이런 것까지 더 가미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시간을 그런 차원으로 더 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따른 의상을 다 AI가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다. 해주면 거기에 이제 좀 더 데코레이션하고 좀 더 멋지게 디자인하고 그런 것들 도와주시겠죠. 코디네이터가.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을 달라 이런 얘기 가능할까요? 안전한 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핸드폰에다가 이제 CCTV라든지 아니 안전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 안정. 그런 거는 이제 뭐 서로 부부싸움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좀 더 달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줘 하면 아마 굉장히 다양한 방법 알려줍니다. 거기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그렇죠. 되겠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특성을 또 설명을 쫙 하고 아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특성이 맞는 아내한테는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것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인공지능과 상담하면서 마음의 치유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특히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뭐 정말 우울하고 막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또 이분들이 또 병원에 가서 뭐 정신과 상담하고 그런 거는 좀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이제 서로 상담하면서 마음도 치유가 되고 그리고 또 일정한 마음을 자기가 좀 이렇게 풀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하라. 이런 구체적인 그다음에 음악도 그에 맞춰서 또 선택도 해주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면서 정말 상담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풀립니다. 그리고 특히 의사도 대면인데 이건 비대면이기 때문에 더 솔직해질 수 있겠네요. 비대면도 아니라 뭐 실제로 뭐 대화하듯이 그냥 남들이 안 보고 그야말로 개인적인 어떤 시크릿이 보장되면서도 정말 그 상담을 아주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마음 편하게.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국제미래학회 안종배 회장과의 이야기 노래 한 곡 듣고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써니힐이 불러줍니다. 두근두근. 다투기만 하고 속만 태우던
KBS 한민족 방송의 한민족한으로 이어쳐져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중파 1170kHz를 통해서 오후 8시에서 9시까지는 한민족 제1방송 중파 972kHz와 단파 6011kHz를 통해서 하루 두 차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세계 미래대회를 준비하는 국제미래학회장이자 대한민국 인공지능 메타포럼 공동회장이신 한세대 안종배 교수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것으로 자산 투자 전략 이런 것도 짤 수가 있겠네요. 예, 그 포트폴리오를 또 이렇게 시세에 맞게끔 또 이렇게 또 제안해 주니까 예. 참조로 할 수 있죠. 네. 예. 인공지능으로 활성화될 금융 핀테크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일종의 이제 금융 핀테크 중에서는 특히 이제 그 맞춤형 소비 예. 이제 이런 걸 좀 잘 할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의 자산 수준이나 네. 또 경제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건강한 소비를 할 수 있을지 예, 그런 걸 알려주는 뭐 소비의 미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스타트업도 생기는 것처럼 예. 그런 부분에 인공지능이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또 유통 마케팅 이런 것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뜨개질을 내가 잘해서 좋은 어떤 제품 만들었는데 유통 방법을 몰랐을 때 그 제품의 특성에 맞으면서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유통 방법들을 또 쭉 알려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방법을 따라서 하면은 뭐 돈 들이지 않고도 또 유통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은 사실 그 유통 방법을 몰라서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면요. 이젠 뭐 그런 방법을 도우면 받으면 하나하나 다 가는 거죠. 그럼 이미 인공지능으로 스타트업 같은 회사들도 좀 재편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뭐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투자가 안 될 만큼 모든 투자는 지금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가가 투자의 기준이 될 만큼 거의 뭐 스타트업은 인공지능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제는 투자도 받지 못하는 세상. 최근에 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뭐 그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인공지능이 만들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던데. 제가 그 겨울 방학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책을 쓰면서 겨울 바다를 한참 이제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시심이 생겨갖고 그 겨울 바다가 본다는 이제 시를 제가 인공지능 챗GPT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저의 마음을 담은 시를 썼어요. 인공지능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럼 인공지능이 하고 안 교수님하고 합작품이에요? 합작품으로 시를 쓴 거죠. 그래서 거의 한 6시간 정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를 써가지고 제목이 이제 겨울 바다에서 본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그 전국 공모전에 냈습니다. 냈더니 본선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문학바탕이라는 문해지가 월간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번 호에 실렸습니다. 겨울 바다에서 본다는 것으로 해서 안종배와 챗GPT 이 책에 한번 읽어드릴까요? 겨울 바다에서 본다. 안종배와 챗GPT. 해안에 파도가 하얗게 부서진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친다. 겨울 바위에 부딪히며 바다가 춤춘다. 겨울 바다는 생명의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다. 우리는 겨울 바다에서 본다. 하얀 파도에서 자유를, 거친 바람으로 치열함을, 검은 바위를 통해 강인함을 우리는 온몸으로 본다. 겨울 바다는 우리를 상기시켜준다. 변화는 새로운 희망의 기회가 되고 역경은 모든 생명의 필수 과정이며 자유는 나를 끊임없이 부서뜨릴 때 가능함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창조주의 선물인 자연을 경이로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나름대로 시 괜찮죠? 안 교수님과 챗GPT가 함께 쓴. 그래서 문해지에서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시가 실렸습니다. 아니 시를 그럼 처음 써보신 거예요? 처음 쓴 거죠. 챗GPT 도움을 받아서. 아니 근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어요? 마지막까지 작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나도 마음에 들어서 챗GPT에도 문의했더니 자기도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공동 창작으로 해서 응모를 하고 이제 그래서
문학 바탕이라는 책 문예지에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안 교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느낀 감성을 조금 다르게 입력을 시켰다면 조금 더 다른 시가 나왔을 그러면요.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 감성과 우리 창의성이 같이 가미되면은 그게 맞는 시가 공동으로 제작이 되고 그동안에 시에 쓰고자 하는 장벽이죠. 너무나 높아서 저도 뭐 엄두를 못 냈는데 이번 기회에 시가 가능해진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상까지 받을 정도라면 상은 안 받았지만 본선에 진출해가지고 지금 이게 실렸다는 거죠. 예. 혹시 저 음악도 좀 들어보셨습니까? 챗GPT가 음악도 만든 아주 뛰어납니다. 작사 작곡까지 하고 음악도 아주 저도 작곡을 했지만은 이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도 작곡을 해보셨어요? 자기의 마음을 담은 그런 어떤 음악을 작곡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작곡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제 서서히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미술 세계도 바뀌겠네요. 미술도 이미 뭐 전 세계에서 디지털 아트 전에서 작년에 1위를 한 것이 그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그 생성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든 작품인데요.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성 AI를 만든 걸 상을 줄 수 있냐 그랬는데 이제 그냥 AI한테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치열한 노력을 같이 하면서 공동 작업을 했고 그리고 나는 제가 지금 안정부와 챗GPT가 같이 만들었다고 시를 응모한 것처럼 이 사람도 그 생성 AI를 통해서 내가 같이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냥 문제없다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나와의 끊임없는 교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이제 영상도 지금은 만드는 세상이 됐습니까? 영상도 놀라운 건요. 만약에 주제만 주어주면은 시나리오 만들어주고 대본 만들어주고 그리고 영상을 내가 촬영을 하지 않아도 그 각 장면에 해당하는 그 영상 소스를 저작권 문제 없는 걸로 제공해주고 그리고 자동으로 더빙이 되고요. 그리고 자막이 들어가고 최종 편집이 되면서 거의 한 10분 이내로 자신의 주제에 맞는 영상을 만들어줘가지고 그걸 이제 본인들이 뭐 필요할 때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본인들이 영상을 만들면 되는 거로군요.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 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가미화시켜주면 돼. 거의 이제 만들어줘요. 쭉쭉쭉쭉쭉 순서대로. 아니 거기 이제 인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물 들어갈 때는 이제 고를 때 그걸 넣으면 되는 거죠. 내가 인물이 필요 없을 때는 거의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고 인물을 넣을 때는 그 영상 소스를 거기다가 편집할 때 만들어서 그 안에다 넣으면 돼요. 제 사진 넣어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넣어서 주면 돼요. 이야. 그리고 아바타까지 만들어지고 내가 뭐 나레이션까지 이제 우리 원종 선생님이 자신 아바타를 인공지능으로 담게 만들어서 그거 넣어서 내가 더빙하듯이 하면은 그 안에서 내가 말을 안 해도 그 텍스트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배우면은 가능해지겠네. 나중에 그러면은 이건 내가 나레이션 안 했는데 근데도 이렇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오네.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는 거는 이제 이거는 쉽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시 교수님 제자가 인공지능과 협업으로 논문을 만들어서 제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 오히려 그 인공지능 챗GPT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은 어차피 걸어낼 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레포트를 하더라도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해라. 그 대신에 활용했다는 단서를 오히려 해라. 그 대신에 어느 분야를 자기가 사용했고 그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가미했다는 것까지를 표현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왜냐하면 인공지능 도움을 안 받은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자료들을 뽑아주는데 그걸 내가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용을 하되 그러면 그걸 활용을 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창의성과 자신의 어떤 논점은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분석을 해서 그걸 넣어가지고 이제 레포트를 제출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오히려 되는 거지. 엄청난 어떤 자본이 있는 거를 활용하지 말고 본인 돌아다니면서 해라. 시간 낭비시키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게 오히려 지금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제미래학회 안정부 회장과의 이야기 잠시 뒤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구촌 한민족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KBS 한민족 방송이 보내드리는 한민족 하나로. 전문 방송인 원종배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공지능이 벌써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요. 또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못하면 되려 도태되겠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 지도사 뭐 이런 새로운 직종도 좀 생길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왜냐면 미래 변화가 워낙 빠르니까 예. 당장 인공지능을 통해서도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잖아요. 예. 그럼 어딘가에 이게 좀 지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인공지능의 사용법도 그렇고 미래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또 이 워낙 시대가 빠르기 때문에 나의 앞으로 인생 커리어가 예. 뭐 학생은 학생대로 또 중년은 중년대로 또 노년은 노년대로 예. 요즘 뭐 100세 세대니까 예. 내가 그럼 그 이후에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 또 그거에 대한 플랜을 짜고 예. 그러려면 미래 변화를 읽어야 되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준비를 해야죠. 네. 어떤 것을 역량을 갖춰야 될지 이런 것들을 플랜을 짜고 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미래 지도사라는 네. 그런 직종이 앞으로 중요한 직종 중에 하나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일을 뺏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도 다 일을 뺏길 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일자리가 뭐 어차피 없어지는 부분이 많이 생길 건데요. 네. 그분들에게 그냥 그래서 이게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무방비로 놓으면 안 되고 예. 그분들의 특성과 또 적성에 맞춰서 인공지능을 이제 자기 쉽게 활용하면서도 본인의 창의성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전문 역량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 일종의 이제 재교육을 예. 또 평생 교육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죠. 하긴 뭐 200년 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손과 발이 노동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미래에는 인간이 더 집중할 또 다른 일들이 아무튼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 있는 일만 가지고 자꾸 우리가 머리를 짜내려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자, 그런데 인공지능이 결코 만능은 아니지요. 그러군요. 예. 인공지능 시대에 인성과 윤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이제 그 얘기를 하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앞에 사람을 피하려다 보면 타고 있는 나를 다칠 수가 있고 나를 보호하려면 사람을 다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 가끔 하잖아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제 그 인공지능이 못하는 분야가 또 보면 영성과 인성, 영성과 인성 이 분야는 예.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 못한다고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챗GPT 스스로가 스스로 영성과 인성 분야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예. 결국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다움이죠. 인간의 존엄성과 예. 그 안에는 이제 남들을 배려하는 거와 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거와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 예. 지혜, 예.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참 윤리적인, 도덕적인 예. 의식, 예. 이런 것들은 정말 인간만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그것들은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잘 선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윤리라든지 예. 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중요한 하나의 화두가 돼서 예. 좀 더 인성을 확산시켜주고 창의성을 강화시켜주면서도 또 인공지능을 선용할 수 있는 윤리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산하고 발전하고 하는 노력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사는 세계 나라마다 인공지능 발달 속도와 환경도 다 많이 다를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이제 금년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가 인공지능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첫 해고 네. 일종의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인공지능 범용 사용 시대가 예. 시작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가 중요한 거죠. 이제는 인공지능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도와주는 수단이다.
모든 상황에서 주체는 내다. 이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공지능이 많은 것을 도와주면서 아주 뛰어난 것을 보여주더라도 그것으로 봐서 쓰면 안 되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영혼, 자신의 창의성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진짜 자기의 것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인공지능은 자기를 도와주는 어떤 전문적인 비서, 도우미 역할을 하되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창의성, 나의 인성을 또 정말 영성, 영혼을 담아서 아웃풋을 낸다. 그런 어떤 자세와 노력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 어렵다. 뭐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자꾸 거부감을 느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적극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아무튼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곁에 바싹 다가와 있다는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교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나눈 세계 미래에 대해 그리고 세계 미래 AI 기타 도서관이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미래의 발전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를 통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되고 또 미래 세계를 어떻게 리드하게 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세계 미래 지식의 허브가 되면서 또 세계 미래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계 미래 대회를 성공적으로 2025년에 잘 개최하도록 하고 또 그런 모든 지식이 축적되는 그 세계 미래 AI 메타 도서관이 구축이 돼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그 또 다른 차원의 이제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리드 국가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이제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국제미래학회가 또 제가 앞으로 이제 모든 부분을 총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매년 계속 개척되기 때문에 세계 미래 대회와 세계 미래 AI 메타 도서관에 앞으로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에 있을 세계 미래 대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족 하나로 이래 초대석 오늘은 세계 석학이 제주도에 모이는 2025 세계 미래대회를 준비하는 국제미래학회장 한세대 안정배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 정보 검색은 효율적으로 해줍니다만 판단과 결정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하지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트고 차근차근 익혔으면 합니다. 한민족 하나로 이래 초대석 이제 끝으로 서인영의 가르쳐줘야 들으면서 작별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원정부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조금씩 변하는 그대의 말투에서 자꾸만 멀어지는 우리의 사이를 느껴 잘 자라 전화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대는 지금 어디서 또 무엇 하는지 요즘에 그대는 말수도 적어졌지 재밌는 얘기래도 좀처럼 웃질 않고 힘든 일이 있는 건지 어색한 표정에 난 자꾸 불안해져요 이별이 올까봐 사랑
멈춰